안녕.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질문 카드를 바로 해볼 거야. 마음 질문 카드 자존감 편. 오늘은 어떤 카드가 나올까? 이게 싹 겹치네. 어떤 칭찬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가요? 어떤 칭찬? 요즘 칭찬을 바라지를 않아서. 어떤 칭찬? 이건 칭찬이라기엔 좀 애매한데, 그냥 누가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은 솔직히 별로 기쁘지가 않아. 사실 요즘 유튜브 댓글에 한동안 누가 내 외모 칭찬을 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솔직히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. 영상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었으니까. 그리고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약간 나 아는 티를 많이 내셔서 또 댓글 다시면 문의할 거 있으면 메일에다가 얘기를 하시라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안 다시더라고. 혹시나 또 이 영상 보실 수도 있으니까 보신다면 좀 저랑 알았던 티를 자꾸 내시면서 외모 칭찬을 하시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. 하실 말씀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채널 메인에 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까요. 아무튼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은 솔직히 별로 기쁘지가 않아. 칭찬도 판단의 종류잖아. 넌 쓰레기야도 판단이고 너 너무 대단해도 판단이라 그냥 꼭 그렇게 나쁠 이유도 없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거. 근데 하나 다른 거, 내 작품에 대한 거는 상처도 쉽게 받는 만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해. 그래서 이 질문에 적합한 대답은 작품에 대한 칭찬인 것 같다. 컨텐츠에 대한 칭찬도 그냥 땡큐 약간 그냥 이거라면, 내 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보다가 그냥 댓글에 답시를 적어놓기도 하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좋기도 하고, 이 시를 나한테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시는 애매모호한 게 시라고 생각해.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석하든 다르다. 나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, 굳이 작가한테 의도를 물어보고 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.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여기다 댓글 달아놓은 거,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, 이거 자체를 좀 나는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댓글 달리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, 이번 시에서 이러이러한 게 느껴지고 어쩌고 이렇게 써놓는 분들도 좋아해. 내 시를 분석한 거잖아. 그리고 거기에 칭찬도 껴있으면 너무 좋지. 그래서 나 자신보다는 내 작품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. 그리고 그게 구체적일수록 더 행복한 것 같다.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. 설사 내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같은 구절에 저 사람은 이렇게 느끼네, 약간 이런 거.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본 적이 있나요? 이거는 많이 하고 있어. 나를 많이 이해하려고도 하고 있고, 내가 쓰고 있는 미안일기와 감사일기는 남한테라기보단 나 자신한테 하는 거거든. 내가 나중에 정말 여유가 생겨서 남한테도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 자신한테 하고 있어. 오늘 나한테 미안한 거, 오늘 나한테 고마운 거, 약간 이런 식으로. 물론 남한테 감사한 게 생길 때는 남에 대한 것도 쓰긴 쓰는데, 주는 나 자신에 대한 거.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. 한동안 좀 우울해서 이것도 안 했지만 다시 하고 있다. 약간 1일에 정산 딱 하고 나면 기분이 그지 같을 때가 99%라서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고, 한 달에 한 번은 좀 그지 같지만 참고 하는. 지금 듣고 싶은 칭찬이 있나요? 딱 머리에 생각나는 거는 지금 잘하고 있어, 약간 이런 거? 어떻게 해야 내가 괜찮아질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좀 괜찮아진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영상에 나만의 다짐을 또 심어놓고 지금 이렇게 질문 카드를 하고 있는 거, 그거 자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네. 바로 다음 카드로 넘어가겠어. 인생편. 뭔가 확 꽂혔어 이게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상상이라고 생각해. 나는 남들보다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. 이게 조금 잘못 써서 독이 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능력이라고 생각해. 내가 영어를 그렇게 터득한 것도 집에서 혼자 상상하면서 씨부리는 게 되게 많았거든. 그래서
나는 이걸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현실로 불러낼 수 있을까 약간 이거에 사활을 건 그거를 위해 살고 있어. 그 잠재력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? 때로는 나도 모르게 상상이 되는 이 잠재력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해, 아프기도 하고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4월 내로 또 돈을 못 모으면 지금 완전히 영끌한 4월인데 겨우 버티는 4월인데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데 이달에도 내가 실패를 반복하면 내가 길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그런 결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게 또 머릿속에 순식간에 상상이 돼. 그러면 너무 괴롭지. 너무 괴롭지. 근데 내가 이 시기에 나와 잘 지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또 성공을 했다. 성공까진 그렇고 어떻게 잘 버텨냈다 싶으면 행복할 것 같아. 이것도 또 순식간에 상상이 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잠재력은 칼인 것 같아.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. 잘못 쓰면 다치지만 잘못 쓰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잘 쓰면 나의 무기가 된다는 거. 잘만 하면 그걸로 나의 세계를 꾸려나갈 수도 있다는 거. 이런 양날의 검 같은 존재. 그 잠재력을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? 일단 상상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.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동 상상 말고 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좀 펼쳐내는 거.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상은 잡아서 주워 담아서 시로 만들어. 그러면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작품 하나가 나오거든. 난 그게 되게 좋아. 그리고 나만의 예술을 하겠다고 요즘에는 상상력만 있으면 AI가 좀 많이 작업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. 그거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해. 많이 하고 내 컨텐츠에 대한 것도 이거는 상상력을 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해. 이 효과를 썼다 저 효과를 썼다 하면서 언제 그 잠재력을 발휘하였나요? 혹은 발휘할 것 같나요? 그 잠재력은 지금도 계속 발휘하고 있는 중. 유튜브 찍는 것 자체가 내 상상에서 시작된 거니까. 일단은 이것도 하고 있는 중. 여기까지 찍었는데 뭔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다. 하나씩 더 해볼까? 더 해보자. 다음 카드. 본인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혹은 물건이 있나요? 영감을 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 자신인 것 같아.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. 가시나무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너무도 많아. 그래서 굳이 남을 찾지 않아도 그냥 내 스스로 자동 상상이 계속 되기 때문에 뭐가 계속 튀어나와. 그걸 표현을 못해서 괴로울 뿐이지. 내 작품을 위한 영감은 내 자신에서 계속 나오고 그냥 삶에 대한 영감은 내가 좋아하는 우기부기님, 남자는 우기부기님이고 여자는 이효리. 두 사람이 삶에 대한 영감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. 그것에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일단 아까 두 사람은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나도 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고 나에 대한 상상력은 내 예술을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진짜 그거 하나 때문에 사는 것 같아. 그거 하면 너무 행복하거든. 너무 좋거든. 영감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 있나요?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두 사람 영상을 즐겨보는 거, 찾아보는 거. 상상은 굳이 영감을 받기 위해 할 필요는 없고 한 번씩 뭔가 꼭 시를 써야 되는데 시감이 없다 하면은 음악을 들어. 그러면 좋은 영감이 되더라고. 음악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혼자 뮤직비디오가 플레이가 될 때가 있어. 음악 리듬과 비트에 맞춰서 막 영상이 막 생생하게 살아 숨쉬어.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 이미지랑 그 느낌이랑 그 감각이 다 살아나잖아. 그러면 또 시를 쓰고 소설 소재가 나오고 근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그 머릿속에 나온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 아무튼 영감을 받기 위해는 음악을 듣는 편. 언젠가는 그래도 계속 나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거라 생각한다. 다음 인생편.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무엇인가요?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
나는 엄마를 죽였다라는 영상을 찍었을 때 당시에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선택인 것 같아. 내 마지막 가족을 내 손으로 끊어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영향은 악영향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과거에 살지 마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내 과거 들추면서 그때는 네가 왜 그런 양아치들 믿었냐 계속 이러면서 비난만 할 줄 아는 그 사람을 끊어냈을 때 그 사람은 그 생각 전혀 안 하거든. 그 어린애가 왜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착취하는 사장을 믿었는지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. 비난만 할 줄 알거든. 그거가 되게 어려웠던 선택이야. 혹여 내가 죽거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가족 한 명은 내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생각으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쓸쓸히 죽다가 한 몇 년 뒤에 백골로 발견되더라도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.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나한테 영향을 줄 바에 없는 게 낫다. 그건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어. 그 사람을 끊어내는 거. 왜 그 선택이 어려웠나요? 마지막 남은 내 가족이고 엄마였기 때문에 항상 애증관계였거든. 나는 그 사람을 증오하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정말 받고 싶었거든. 어릴 때부터. 중학교 때 졸업식 날 집에 있는데도 안 오고 남들 부모가 와가지고 축하해주는데 이 사람은 나를 정신과로 데려갔어. 정신과를 가야 될 것 같다. 내가 좀 위험한 것 같다 해서 계속 미루다가 데리고 간 날이 졸업식 날이었어. 더군다나 일반적인 정신과가 아니라 아동용 정신과로 데려가서 절레절레.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선택은 어려웠지만 난 이거 후회 안 해. 이미 그 사람은 내 가슴속에 묻었고 죽였어. 내 아빠처럼 나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. 사실 이거는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낸 개념에 따라 다르잖아. 죽었지만 영향 속에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다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나도 누군가한테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. 근데 나는 적어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는 있어. 정말 미안했어. 정말 잘못했어. 고마웠어. 네가 날 바꿔줬어. 이런 말할 용기는 있어.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정말 나하고 닮았다고 생각한 그 아이와 만약 다시 만나게 되면 나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는 있어. 근데 그 사람은 아니니까. 그래서 그 선택에 후회는 안 해. 선택하고 나서의 결과 별 이유 없는 악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.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났다. 무조건 자기 말이 옳고 남들은 다 틀리다 이게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내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끊어내고 싶다. 어쩔 수가 없잖아. 막 자기가 은혜로운 사람인 양 부러. 자기가 위인인 양. 너무 대단한 사람인 양 부러. 나는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쟤들이 나를 힘들게 해. 막 이지랄 떨어. 역겨워 그런 사람들. 근데 그런 역겨운 사람들을 삶에서 많이 끊어냈지. 그렇지만 나의 엄마는 끊어내지 못했어. 정말 힘들게도. 끊어내고 나니까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게 너무 좋더라. 계속 남욕. 나는 이런데. 나는 이렇게 대단한데. 남은 이렇게 병신 같고. 이런 얘기를 안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도 은근히 까거나 대놓고 까거나 그런 것들. 그런 것도 안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.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어. 힘든 선택이었지만. 다시 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? 근데 다시 그 선택을 안 할 것 같아. 솔직히 그 생각도 들었거든? 정말 또 나한테 이러네? 그러면 너한테 정말 상처되는 말을 뱉어줄게.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안 한 게 맞더라. 그 상처 주는 말,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 뱉는 게 맞더라. 그 말은 상대한테 가기 전에 내 입에서 나오고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리거든. 그래서 그냥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아. 상처 줘봐야 뭐하냐, 수민아.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 사람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
증오와 혐오를 담아서 돌려주면 내가 얻는 게 뭐냐, 수민아. 그래서 안 뱉었는데 후회하지 않아.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그냥 계속 그 사람은 계속 궁금해하겠지. 왜 사라졌을까 하고. 언젠가 계속 궁금해하다가 자기 안에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? 근데 내가 그걸 바라는 거는 욕심이고, 그리고 나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.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. 통제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.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은 곁에 안 두고,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야. 그런 거 내가 좀 좋아하지 않거든.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도 않고, 그거의 시작은 바라지 않는 거. 사람한테 바라지 않는 거.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해서 나 자신한테도 바라지 않고 세상에도 바라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다. 사람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어. 오늘 질문 카드는 여기까지. 앞에 두 개가 가벼워가지고 두 개를 더한 건데 무거운 주제가 갑자기 이렇게 턱 나올 줄 몰랐어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. 계속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봄이 오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니까 계속 해보자, 수민아. 나답게 살자. 오늘 여기까지. 컷!